사람들은 예로부터 산수수려한 자연의 경치를 가리켜 천하절경이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천하절경이라는 말의 의미를 자연이 가져다준 혜택만이 아닌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마식령 산줄기에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찾아보려고 합니다. 백두대 산줄기의 한 지맥인 마식령 산줄기는 강원도에 있습니다. 평균 높이가 1000여 미터인 마식령 산줄기는 산세가 기이하고 물온천이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마식령 산줄기가 시작되는 강원도 천내군에는 30리 밖에서도 장쾌한 물의 교향곡을 들을 수 있다는 울림령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로동당 시대에 처음으로 발굴된 울림폭포가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폭포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쩍 흔들어주는데 장쾌한 그 모습을 쉬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디어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황홀한 그 모습에 관광객들이 저저마다 사진사가 되어 샤타를 누르고 또 시인이 되고 가수가 되어 한껏 목청을 터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 모든 명소들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울림폭포에다 5번 와봤댔는데 이 떨어지는 그 폭포의 장쾌함과 웅장함은 우리나라 그 오는 폭포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신기한 폭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웅장하고 장쾌한 폭포는 없을 것이라며 강원도에 이런 훌륭한 폭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 대한 수업에서 기본은 자기 곳에 대한 사랑과 긍지감으로 충만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비록 힘들지만 이것을 자주 찾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울림폭포는 보시는 것처럼 2단 폭포로서 그 높이는 75m입니다. 아찔하게 솟은 비랑 짬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이 마치 불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초당 20 내지 25리방미터의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때의 경치는 더욱 장쾌해 정말 볼만합니다. 겨울철 폭포 물량은 초당 3리방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폭포는 사계절 마르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물은 그대로 떨어지고 폭포가 떨어지면서 지금 물갈기 날리지 않습니까? 그 물갈기가 날려서 젖은 절벽 부분에 거두름이 다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에서 척 보면 장마철에 이제 물량이 많을 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설경 또한 멋있습니다. 그래서 울림폭포는 사계절 경치가 다 볼만합니다. 우리나라 폭포들 가운데서 물량이 제일 많은 폭포입니다. 그리고 저기 폭포 밑에 있는 서의 평균 깊이는 1.5m이고 제일 깊은 것이 3m인데 저 속에서도 칠색성어와 보들치를 비롯한 몇 종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답니다. 또 원래 이 폭포가 발굴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일대는 보시는 것처럼 천연 바위들과 절벽들로 둘러막혀 있어서 날새들조차 날아들기 좋아하던 것이었습니다. 저 폭포는 자기의 존재를 알리려고 수수 천년이나 지침을 쾅쾅 울리었고 그 울림소리가 수십 리 밖까지 메아리쳐갔지만 그 누구도 찾아주지 않았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곳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신기한 힘의 분출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지대를 옛날에는 운림지구라고 불렀습니다. 울림이 아니고 운림지구 이렇게 불렀는데, 운림지구라는 뜻은 서리 운자에 수풀림자를 써서 숲속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해서 운림지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발굴되게 될 경위는 1999년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 군인들에게 도로를 건설할 때 대한 가업을 주셨습니다. 그때 군인 건설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가업을 받들고 여기 측량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지심을 쾅쾅 울리는 폭포 소리가 울려오는 걸 듣고 수림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 여기 길이라는 거는 아예 없었습니다. 이 군인 건설자들이 처음으로 개척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모든 우리나라 이 명소들, 경치 좋은 데는 이 중들이 절간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중들조차도 없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여기에 정말 천하절승을 이루고 있는 터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인민군 군 건설자들한테 가업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정말 여기에 요만한 어설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민군 건설자들이 장군님의 명령은 오직 간철해야 한다. 오직 이 한 생각으로 정말 순전히 여기 산새 한 마리 날아날 새라. 정말 발파할 수 있으면 정말 하루에 할 거도 정말 한 달 할 그런 양인데도 자연경치 손상될까 봐 이 나무 한 그루 떠내지 않고 정대하고 꺾개로 하루 종일, 그래서 하루 종일 군 건설자들이 일했는데 한 메다밖에 전지를 못했습니다. 2001년 8월 26일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처음으로 오셨을 때 바로 저기에서 동행한 일꾼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 촬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이면 8월 말이기 때문에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에서 초당 25리방의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저 초당 5리방 정도의 물밖에 안 됩니다. 초당 25리방 상상해 보십시오. 5배, 지금 현재 물량보다 5배나 더 많은 물량이 떨어지는데 그때는 여기 사람이 속기조차도 힘들고 옆 사람과 말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행한 일꾼들과 함께 바로 저기에서 뜻깊은 기념 촬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행한 일꾼들이 그때 저기로 내려갔으면 폭포에서 날리는 세찬 불갈기 때문에 옷이 다 젖는다고 많이 하자 그이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이롭다고 저기에 내려가서 사진을 찍어야 폭포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옷이 젖는 곳이야 뭐랍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올림 폭포가 공개되는 사진인데 폭포의 웅장하고 장쾌한 모습이 그대로 나오게 사진을 찍어 우리 인민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하시며 저기 폭포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문과 텔레비전 화면을 꽉 채운 여기 울림 폭포의 웅장하고 장쾌한 모습을 보면서 조조마다 감탄을 금치 못해 하면서도 우리 장군님의 옷자락이 물보라에 젖어드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던 일꾼들의 그날의 심정을 다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될 또 하나의 절승 경기를 두고 그토록 기뻐하시며 우리 장군님 새겨가신 사랑의 자욱은 정녕 세심하고도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처음으로 여기 울림폭포 발굴 현장 오셨을 때 저기 부감다리 가운데다 인민군 군인들이 이 사진사 자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댔습니다. 그래서 장군님께서 와서 보시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사진사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인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사진은 본인들이 찍고픈 데서 찍어야지 딱 거정격식화되게 여기서 찍으라 해서 찍으면 자기 본인들 마음에도 안 들고 사람들의 감정에 잘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또 폭포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폭포의 웅장하고 장쾌한 맛이 나올 수 없다고 하시면서 사진사 자리를 없앨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라면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신 우리 장군님이시었습니다. 마식령 산줄기의 한 부분인 올림령에 펼쳐진 희한한 물의 세계는 이뿐이 아닙니다. 올림폭포 주변에는 샘터들도 많습니다. 중앙의 언어한 연구기관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올림폭포골의 물에는 암을 방지하고 피를 맑게 하며 동맥경화증을 예방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미량원소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사철 마르지 않고 떨어지는 울림폭포의 물 본초는 마식령입니다. 마식령의 해발은 800m입니다. 그리고 여기 울림폭포는 해발권은 28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마식령의 물이 몽땅 여기 울림폭포로 떨어집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1년도 8월 26일 날 오셨을 때 이 울림폭포를 내놓고도 폭포 위에 11개의 명소가 있고 또 이 물을 분석한다고 하면 약수 성분까지 있다는 이런 보고를 들으시고 울림폭포골은 명실공히 천하절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교시하셨습니다. 저기 폭포가 떨어지는 중간 부분 우측 절벽에 2000이라는 불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울림폭포는 21세기 초태에 발굴한 폭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
권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단행한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줄 폭포라고 하시면서 울림 폭포가 떨어지는 중간부문 우측 절벽에다가 2001이라고 크게 새겨놓는 것이 좋겠다고 가르쳐주신 불발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우리 인민을 위해 수수천 년 묻혀있던 천하절승을 손색 없이 발굴해서 인민의 명승지로 꾸려주신 오보이 장군님. 그 은정을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려는 듯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며 장관을 펼치는 울림폭포였습니다. 울림 용승지에는 울림폭포뿐 아니라 비단폭포와 구슬폭포, 육담을 비롯한 아름다운 명소들도 있습니다. 비단폭포로 가는 길에 하나의 정각이 있었습니다. 본계정각은 우리 명승지에서 제일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계정각 해발거가 507m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건강과 장수에 아주 좋은 해발거가 400부터 500 사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본계정각 해발거가 우리 선임들의 건강과 장수에 아주 좋은 해발거입니다. 그래서 이 정각을 생긴 모양 그대로 본계정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정각의 이름에는 우리 장군님께서 번개를 치시면 한 몸이 그대로 오래가 되려는 우리 인민군 군인들의 결사의 각오와 투쟁 정신이 그대로 깃들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군대가 건설하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앞 두 기둥은 청대를 형상하였고 뒤에 두 기둥은 마취를 형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8월 26일 날 우리 장군님께서 여기 울림폭포 발굴 현장을 찾으셨을 때 수행원들이 울림폭포 앞 골짜기에 여기에 못지않은 절경을 이룬 폭포들이 떠있다는 보고드려서 장군님께서 거기도 빨리 공사를 해서 우리 인민들에게 보여줄 때에 대해서 가업을 주셨댔습니다. 그래서 인민군 군인들이 2002년도 한 해 동안에 끝내가지고 2003년도 5월 11일 우리 장군님께 보고드려서 장군님께서 여기 명승지를 찾으셨댔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3년도 5월 11일 장군님께서 여기 본계정각도 올라와 보시고 구슬폭포, 비단폭포, 육담 다 돌아보셨습니다. 여기 본계정각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기 본계정각의 위치를 아주 잘 잡았다고 하시면서 본계정각에 올라와 보니 공기가 아주 맑다고 교시하셨습니다. 번개 정각을 떠나 탐승길을 따라 가느라면 구슬을 뿌리는 것 같고 비단피를 노려놓은 것 같다고 해서 그 이름도 구슬폭포와 비단폭포로 불리우는 폭포들과 6개의 담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울림 명승지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장군님께서 구슬폭포하고 비단폭포가 개간중인데도 올라가셔서 야, 저 구슬폭포는 참으로 멋있다는 거, 응? 울림폭포는 장쾌한 미남자형이고 구슬폭포는 남성적이면서 씩씩한 기상을 보여준다는 거, 저 위에서부터 바위에 부딪혀서 내려오는 물 하나하나가 응구슬을 뿌리는 것 같지 않는가 하면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저 비단폭포는 필필이 이렇게 비단촌을 감아서 내려오는 것 같은 감이 나니까 그거는 여성폭포고 요거는 남성적인 감이 난다고 남성폭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유명한 울림폭포 거리는 이곳의 자연 경치와 잘 어울리는 찻집도 있었습니다. 이 찻집은 울림폭포에서 내려오는 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찻집에서 봉사하고 있는 청량음료들과 차 음식들은 여기 마식령 산줄기에서 나오는 물과 산나물, 산과실들로 만든 것들입니다. 2003년 5월 10일에 우리 장군님께서 울림지도를 현지지도 하시면서 단풍 드는 계절이게 되면 더 멋있을 거다고 말씀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마다 단풍 드는 계절은 우리 장군님 또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2009년도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또다시 우리 찻집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때 그 찻집에 들어서서 우리 인민들이 어떻게 봉사를 해주려 있는가, 우리 인민들이 뭘 좋아하는가, 그저 오직 우리 인민들에게 봉사를 잘해야 된다는 거,
우리 인민들이 요구하는 상품에 대해서 무조건 다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다가 말씀 계셨습니다. 우리 찻집은 그저 우리 장로님이 인민사랑이 꽉 들어차 있는 그 찻집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든 것이 인민들이 좋아하는 곳일 때라야 천하절경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어버이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천하절경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들이 웃고 떠들고 춤추는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정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가슴이 젖어듭니다. 인민의 웃음소리 차넘칠 천하절경의 모습을 보고 또 보시며 울림폭포에 올 때마다 그 미아리에 심취되곤 한다고. 폭포의 미아리가 하루빨리 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로 만들라고 심장을 쾅쾅 울려주는 것만 같다고 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그날의 그 음성, 오늘도 마신령 산줄기에 미아리 되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마신령의 물줄기를 따라가는 우리의 기행은 마신령 산줄기 1도선 발전소로 이어졌습니다. 원산 청년 1호 발전소입니다. 강원도의 자랑으로 되고 있는 원산 청년 발전소의 물원천 역시 마신령의 물입니다. 원산 청년 발전소는 마신령에서 흘러내려온 물을 이용해가지고 건설한 발전소입니다. 원래 이 마신령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이 거미탄천을 통해서 서해아래로 그저 흘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인민들이 이 물을 막아가지고 이 보십시오. 이 산세가 험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물길을 돌려가지고 높은 낙차고를 형성시켜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합니다. 원산 청년 발전소는 물 한 입방으로 수천 킬로와트를 생산하는 물 이용률이 높은 발전소입니다. 갈수기 때에도 전력 생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산 청년 발전소에서 우리는 강원도 사람들이 노아바이라고 정답게 부르는 노길종 동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신령 산줄기에 물을 길들여 강원도 정신을 창조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80고기에 이른 그는 자주 이곳에 와서 그 운영 정용에 대해서 알아보곤 한다고 합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전기를 꽝꽝 생산하는 이 발전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물줄기를 불줄기로 전변시키기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 헌신과 강원도 인민들의 피어린 투쟁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하며 그에 대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절절히 이야기하곤 한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88년 그 강원도 경제 문제를 요해하시다가 법동군과 마정 사이에다가 원재를 건설해서 생산되는 전기를 원산시에 공급할 데 대한 이런 교시에 따라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장의 풍부한 물 자원을 이용해서 발전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원도를 찾으실 때마다 하신 간곡한 당부였습니다. 가파로운 용의 물줄기를 길들이기 위해서 달라붙었으나 경험도 자금도 자재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부족한 것은 발전소를 기어이 건설해야 강원도가 산다는 결사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안겨주시며 불굴의 정신력을 지니고 일도서도록 고름고름 이끌어주신 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장군님 강원도 사람들이야말로 노예에서 요를 창조한 자력갱생의 선구자들이며 어버이 수령님께서 심어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시한 불굴의 투사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리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2010년 4월 29일에 초업을 했습니다. 첫 종기가 나온 날 정말 굉장했습니다. 모두를 잠을 못 자고 위대한 장군님 생각으로 다 울었습니다. 그 해 몇 달이 지난 12월 10일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발전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연역 소개실로 들어가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날 우리 원수님 연역 소개실에 모셔진 한 상의 영상사진 문헌 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옮기지 못하셨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시기 산세 험한 여기 마식령을 찾으셨던 어버이 장군님의 영상을 보고 떠보시며 지금 자신의 곁에 그때 장군님과 함께 동행했던 일꾼들이 다 있는데 우리 장군님께서만 계시지 않는다고, 원산군민발전소는 우리 장군님의 채취가 어려있는 유복자 발전소, 우리 장군님의 애국염원 강국염원이 깃든 발전소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산군민발전소라 이름도 지어주시고 발전소의 위치도 잡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 헌신과 인민사랑의 채취가 뜨겁게 깃들어 있는 이 발전소 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신 경외하는 원수님. 그러시고도 우리 원수님 산중에 펼쳐진 대인공 호수를 보시며 대단하다고, 하자고 결심한 사람의 정신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대자연을 마음대로 길들이는 우리 인민의 창조적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절세의 위인들의 품속에서 강원도 사람들은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덧없이 흐르던 마식령의 물줄기를 행복의 물줄기로 길들이는 자력갱생의 강자들로 자라났습니다. 우리의 기행은 물의 장관을 펼친 대인공 호수의 원천으로 되고 있는 마식령의 물줄기를 거슬러 그 정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발고가 근 800m를 헤아리는 마식령. 우리나라의 동서를 이어주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령은 말들도 쉬지 않고는 넘기 힘들 만큼 산세가 하도 험해서 그 이름도 마식령이라 불려왔습니다. 그러던 곳에 인민의 낭만의 웃음소리 차넘치는 마식령 스키장이 일떠섰습니다. 생태 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울창한 수림이 뒤덮여 있는 마식령에 와서 체력도 단련하고 자연 경치도 부감하면서 행복을 누리게 될 인민들을 생각하면 혁명하는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하시며 우리 원수님께서 군인 건설자들을 보내주시어 마련해 주신 또 하나의 절경입니다. 물을 떠난 절성 경기에 대해서 논할 수 없듯이 여기 스키장 지구에는 산줄기를 따라 흘러내리는 물도 많을 뿐 아니라 건강에 좋은 샘도 있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샘터는 스키장 지구 맞은편에 있습니다. 샘터로 가는 길에 양호장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양호장을 건설하기 전에는 7개월만 흐르던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을 버리지 말자. 이 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키워서 한번 봉사에 이용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어분들이 자체 힘으로 이거 양호장을 다 건설했습니다. 이거 양호장은 보시다시피 샘물원소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샘물원소에서 나오는 이 물은 수질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폐사료는 극히 좋습니다. 물온도 변화가 극히 좋기 때문에 사계절 양호를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양호장에 흘러드는 샘줄기를 따라 한 300m 가느라니 아담하게 꾸려진 자그마한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도선 지 몇 년밖에 안 되지만 생산량이나 그 규모에 있어서 역사가 오랜 샘물 공장들에 짝지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원스터가 있었습니다. 중생대 시기에 형성된 단천암군 화강암 균열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가 원수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식령 샘물은 폐하가 7.2부터 7.4 하고 물 온도가 8.5도씨 정도인 이 물량에서나 온도에서 변함이 없는 이러한 샘물입니다. 이 마식령에 이거 깊은 고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집수구역, 물 저장고나 같은 이런 집수구역이 큰 걸로 해서
이 물량 변화가 여름이나 겨울이나 사계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 속에 이 칼슘과 마그네슘과 같은 인체에 필요한 광물질들이 아주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식령 지구가 이 참나무, 박달나무, 그다음에 이 찔강의 나무를 비롯해서 대부분 다 넓은잎 나무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산성화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약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사람 건강에 아주 좋은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 본다면 이 주변에도 샘물이 몇 군데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여샘줄기의 샘물이 그중 좋은 샘물로 이렇게 발굴됐습니다.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마신령 샘물은 그 맛에 있어서나 인간의 생명 지표에 있어서 리상적인 샘물로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샘물들을 모색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천연 암석의 정화작용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건강에 좋은 나무들과 약초들, 산과실들의 영향 때문인지 마신령 샘물은 심장 부담과 소화장애 해소, 혈액순환에 좋을 뿐 아니라 과로한 육체적 피로를 해소하는 데 특효가 있는데 이런 멋진 샘물이 마신령 스키장 지구에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마신령 지구에는 대하봉 샘물과 봅동 샘물을 비롯해서 여러 샘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신령 샘물을 눈을 감고도 그 맛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 맛이 독특하고 떫은 맛이 없으며 시원합니다. 정말이지 우리 곁에 이렇게 좋은 샘물이 있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봉사를 진행할 때에도 신덕 샘물이나 금강산 샘물을 가지고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요해하신 우리 원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도 좋은 샘물이 꼭 있겠는데 그것을 찾아내서 마식령 이름을 단 샘물을 인민들에게 봉사할 때 대한 이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수질이 좋은 마식령의 샘줄기가 꼭 여기 스키장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선견지명은 단순한 자연지리적 통찰력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인민을 위한 것이라면 자그마한 손색도 없는 완벽한 것만을 안겨주시려 마음 쓰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처럼 우리 원수님 여러 같은 사랑으로 찾아주신 또 하나의 인민의 제부였습니다. 이렇듯 마식령 산줄기에 펼쳐진 천하절경들에는 언제나 인민하시며 끝없는 로고의 적을 새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염원을 현실로 꽃피워드리시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기울이신 심혈과 로고의 세계가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석조롭지 흐르던 마식령의 물소리가 오늘은 인민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로 공명돼 가고 있습니다. 마식령 산줄기에 울리는 물의 대궤양악이 노동당 시대의 새 전설을 전하며 이 나라의 모든 산맥들에 메아리쳐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경치나 아름다워 천하절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산천의 모든 것이 인민들을 위해 참답게 이바지하는 것으로 될 때 명실공히 천하절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인민의 크나큰 제부, 행복의 원천으로 된 마식령 산줄기에 펼쳐진 천하절경이 우리들에게 새겨주는 진리였습니다.